세상을 꿰뚫어보는 눈, 호루스에게 물어본다. 알려줘요, 호루스. 2022년은 이민년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호랑이는 물론이고 사자, 늑대와 같은 육식동물은 눈이 머리 앞쪽에 나 있습니다. 먹잇감을 추격하거나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상대적으로 말, 소 이런 초식동물은 머리 양옆으로, 그래서 사주 경계하기 좋은 곳에 눈이 위치합니다.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이죠. 물고기는 유선형의 몸체를 가지다 보니 눈이 양옆으로 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횟집에 가면 좌광우도니 우도좌광이니 해서 광어와 도다리의 눈 위치가 화제에 오르기도 합니다. 광어와 도다리는 생김새가 비슷해서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광어와 도다리의 입과 눈을 마주 봤을 때 눈이 왼쪽에 붙어 있으면 광어이고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도다리입니다. 왼쪽이라는 두 글자는 광어, 오른쪽이라는 세 글자는 도다리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람도 얼굴 앞쪽에 눈이 있으니 무엇인가 관심 있는 대상을 쫓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양손에 볼펜을 들고 허공에서 그 끝을 맞춰봅시다. 네, 잘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한쪽 눈을 감고 다시 해볼까요? 어긋났는데요. 의외로 쉽지 않죠? 눈이 두 개 있어야 원근감과 입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귀는 어떨까요? 귀는 말소리를 알아듣고 이해하도록 하는 청각기관입니다.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귀는 양옆으로 나 있습니다. 또한 바깥귀가 있어서 소리 나는 방향으로 쫑긋하게 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바깥귀를 움직이는 근육이 대부분 퇴화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들리는 소리의 차이를 통해 거리와 방향을 알아냅니다. 스테레오 헤드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귀는 전정기관과 세반고리관을 통하여 몸의 회전과 움직임을 감지하고 균형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눈과 귀로 들어온 빛, 소리와 몸의 움직임은 전기를 만들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이 분비되면서 신경계를 통해 뇌에 전달됩니다. 뇌는 이러한 신호를 활용하여 반사 반응이나 정확하고 부드러운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뇌는 언어, 영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지능을 관장합니다. 원근감, 입체감, 방향감을 느끼려면 당연히 눈 두 개, 귀 두 개는 있어야겠죠. 컴퓨터가 연산과 판단을 하려면 빛과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주어야 하는데, 전기 신호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에 따른 0, 1, 0, 1의 이진수만을 알 수 있으니 인간의 신경계가 뇌에 신호를 전달하고 이를 통한 지능행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은 뇌가 하는 일을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블록 다이어그램에 유사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단순한 지능행위를 하는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면 기존 자동차와 다르거나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센서의 경우도 계산 방법이나 순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센서의 종류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자체, 도로체계, 네트워크, 인간과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센서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이착륙은 어려운 조종 행위지만 하늘에서 순항하는 경우만 보면 비행기의 자동 조종이 더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에어버스 A300 여객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기능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속도, 고도, 압력, 온도 등의 물리값을 측정하여 앞에서 소개한 나비아스톡 방정식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방정식을 풀어서 비행기의 엔진, 날개 조정면 등을 움직이는 명령을 만들어내는 거죠. F-16 전투기의 경우
비행에 필요한 정보는 3중으로 중복해서 컴퓨터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신호를 비교해서 특이한 한 개를 버리고 2개의 평균값을 컴퓨터의 연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좌우 2개의 신호를 활용하니 이중신호체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사고나 여러 가지 병으로 눈이나 귀의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뇌는 부가적인 지능 행위를 통해 입력되지 않은 신호를 보정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참조할 것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에는 몇 개의 눈과 귀가 달려 있을까요?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아이오닉 5 매뉴얼을 보면 레벨 5 수준의 운전자 지원 기능을 위해서는 카메라 1개, 레이더 1개, 초음파 센서 4개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오는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자동차 스타트업인데요. 21년에 최신 자율주행 성능을 가진 ET7 자동차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33개의 고성능 센서 체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8메가픽셀 고해상도 카메라 11개, 장거리 고해상도 라이더 1개,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5개, 초음파 센서 12개, 고정밀 위치인식기 2개, V2X 1개, ADMS 시스템 이런 것들입니다. 2009년부터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는 구글 웨이모는 2020년 말 현재 250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율주행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차종별로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센서 등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기술 사항이다 보니 상세한 것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면 웨이모는 상당히 큰 라이더를 자동차 지붕에 달고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돈이다 보니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라이더와 같이 값비싼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를 위주로 한 저렴한 자율주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서 개수가 부족해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보완하도록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테슬라3의 충돌 시험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로서는 매우 우수한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을 하려면 플로리다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같이 테슬라가 커다란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하고 차 밑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율주행차 센서 얘기를 하면서 눈과 귀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카메라나 라이더,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피하면서 자율주행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초음파나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자동차 센서도 사람의 눈과 귀에 비교해서 이해하면 그 특성이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눈과 귀 중에도 소리와 관련이 되는 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려줘요. 호루스.